포르쉐에서 내린 사위의 웃음은 번쩍였지만 낡은 모닝에서 힘겹게 가방을 들고 내리는 딸의 모습은 그 모든 화려함을 무너뜨렸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본 친정엄마의 가슴엔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이 밀려왔죠. 시청하시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이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각색했습니다. 꼭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이야기 사연 전해드릴 큰 힘이 됩니다. 저녁 6시가 넘은 퇴근길 도심 오피스텔 주차장. 블랙 포르쉐가 엔진음을 울리며 들어와 반짝이는 조명을 받았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위는 휴대전화를 귀에 붙인 채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예, 이번 건은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포르쉐 끌고 바로 갑니다. 한껏 과장된 어투, 허세가 묻어나는 말투였죠. 불과 몇 분 뒤 은색 모닝이 덜컹거리며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는 퇴근길에 지친 얼굴의 딸이 있었지요. 머리를 질끈 묶은 채 커다란 가방 2개를 힘겹게 들고 내리느라 허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사위는 두 손을 바지 주머니에 넣은 채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차를 잠갔고 딸은 숨을 고르며 주차장을 나섰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친정엄마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어찌 된 게 능력 있는 딸은 모닝을 몰고 사위는 포르쉐라니 이게 말이 되는 건가. 다음 날 엄마는 일부러 딸을 찾아갔습니다. 딸의 아파트 거실 테이블에는 회사에서 가져온 문서와 달력, 그리고 카드 명세서 봉투가 흩어져 있었지요. 얘야, 언제 쉬니? 얼굴이 다 말라붙었다. 딸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팀장이라 책임질 게 많아. 그냥 버텨야지. 엄마는 주방 구석에 놓인 공과금 고지서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전기세, 관리비, 카드 결제, 학자금 대출 상황까지 온통 딸 이름으로만 적혀 있었죠. 그럼 내 남편은 생활비 조금이라도 보태니? 아, 그냥 자기 사업이 곧 잘 풀린다면서 아직은 나한테 좀 의지하는 거야. 그 말에 엄마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사위는 포르쉐를 몰고 허세를 부리지만 실제로는 생활비 한 푼 보태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었거든요. 저녁이 되어 사위가 집에 들어오자 그는 피곤한 기색 한 점 없이 게임기를 켰습니다. 여보, 나 배고파. 뭐 좀 해줄래? 딸은 퇴근길에 사온 장바구니를 풀며 서둘러 저녁을 차렸습니다. 엄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결국 입을 떼었죠. 사위, 차가 멋진 건 잠시다. 아내의 어깨가 굽는 건 평생 남는다. 사위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장모님, 요즘 세상은 이미지 관리도 중요한 법이죠.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는 속으로 혀를 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겉만 번드르르한 이 사위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월요일 밤 딸 집 초인종이 울리자 택배 상자가 2개 놓였어요. 하나는 정수기 필터, 다른 하나는 자동차 리스사에서 보낸 우편이었죠. 딸은 정수기 필터를 부엌에 내려놓고 두꺼운 우편 봉투를 한참 만지작거리더니 조심스레 뜯더라고요. 연체 안내. 작은 소리가 새어 나왔고 엄마는 바로 눈치를 챘지요. 봉투 속엔 장음 일정표와 연체료 명세가 들어 있었어요. 기본 월 납부화액의 가산이자 지연 손해금까지 줄줄이 붙어 있었고 계약자 이름은 사위. 그런데 비고란에 배우자 카드 자동이체라고 적혀 있더군요. 딸이 고개를 푹 숙였지요.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했는데 자꾸 미뤄져. 이번 달도 내가 막았어. 그날 밤 싱크대 옆 무선 충전대 위 딸 휴대전화가 연달아 울렸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알림, 관리비 납부 기한 안내, 카드 최속 열제일 고지. 화면을 스치던 숫자들이 엄마 눈에 콕콕 박혔죠.
전기요금과 관리비 합쳐 10몇만 원, 자동차 보험료는 분납으로 끊어져 있었고, 리스료는 월 400을 조금 넘겼어요. 거기에 주차비 자동이체 15만 원, 모닝 주유는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든다는데 포르쉐 기름값만 따로 빠져나가더라고요. 딸이 작게 웃으며 말했지요. 내 월급날이 25일이라 그 전후로 쫙 빠져나가. 그때만 되면 심장이 쿵 내려앉는다. 웃음이었지만 속은 타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퇴근 무렵 엄마는 일부러 사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 좀 잠깐 보자. 점검할 게 있다. 사위는 자신만만했죠. 어머니, 무슨 걱정이에요. 제 차는 관리 완벽합니다. 그는 포르쉐 키를 휘휘 돌리며 주차장으로 내려왔고, 엄마는 보닛 위에 놓인 보험 스티커와 훅 들어온 문자 알림을 가리켰어요. 연체 문자가 왜 딸 폰으로 오지? 사위는 어깨를 으쓱했지요. 카드는 집사람께 할인율이 좋아서요. 현명한 가게 관리랄까요. 엄마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고 말끝을 딱 잘랐습니다. 현명한 가게 관리는 내 허세를 먹여 살리는 게 아니야. 그날 저녁 셋이 마주 앉은 식탁은 조용했어요. 당분간 외식 끊자. 엄마가 먼저 입을 열었죠. 사위가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울컥 반발했어요. 어머니, 제가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 미팅도 있고, 체면은 신용으로 지키는 거다. 내 카드 한도는 체면이 아니고 빚이야. 엄마 말투가 단단했죠. 딸이 중간에서 말리려다 조용히 물컵을 들었어요. 식사 후 엄마는 딸 방에서 작은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월 고정 비용을 하나하나 적어 보였죠. 관리비, 전기가스, 통신비, 대중교통비, 식비, 보험료, 모닝 유지비, 그리고 포르쉐 리스료와 보험 주차비, 주유비. 간단히 합계만 쳐도 딸 월급의 절반을 훌쩍 넘겼고 남은 절반으로 대출 이자와 생활비를 감당해야 했어요. 이건 구조가 망가진 거다. 엄마가 고개를 저었고 딸은 입술을 깨물었지요. 나도 알아. 근데 그 사람은 곧 계약이 난다 했거든. 며칠 뒤 사위의 계약이라는 모임을 엄마가 동행했어요. 강남의 번쩍이는 카페. 상대방은 중소유통사 실무자였는데 사위는 계산대 근처에서 먼저 손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형님, 이쪽이 제 장모님이십니다. 제가 요즘 투자도 병행하고 있어서. 실무자가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속삭였어요. 지난번 선결제 건 카드 승인이 안 나서요. 우리도 더는. 사위의 미소가 수초간 굳었고 엄마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죠. 선결제? 네가 투자받는 게 아니라 남의 물건을 신용으로 먼저 긁는 거였구나. 사위는 황급히 화제를 돌렸지만 대화는 이미 비틀어져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엄마는 딸에게 조심스럽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달부터는 내 월급 통장을 필수 지출과 나머지로 나눠라. 필수는 자동이체 그대로 두되 나머지는 별도 통장으로 옮겨. 포르쉐 관련 지출은 너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막아라. 딸이 난감해했지요. 그럼 그 사람 차는 어떻게? 차가 사람을 먹여 살리면 몰라도 지금은 반대다. 렌트사나 리스사에 전화해 명의자 변경과 중도 해지 위약금 조건부터 확인하자. 엄마는 구체적으로 번호를 찾아 스피커폰을 눌렀고 상담원은 차분하게 안내했어요. 중도 해지 수수료 계산 방식, 명의 변경 심사 절차, 연체 이자 계산 규정. 절차가 길고 복잡했지만 그래도 길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사위가 들어왔을 때 엄마는 차분히 말했다. 내일 오전 함께 리스사 가자. 사위는 얼굴을 찌푸리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럴 필요까지. 제가 곧 정리한다니까요. 곧이 몇 달이었지? 서류로 보자.
엄마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어요. 딸이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사위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창구에서 직원이 냉정하게 숫자를 내밀었습니다.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이 정도, 연체 이자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명의 변경은 심사 통과 시 가능하며 배우자 카드는 자동이체 해지 요청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엄마가 바로 끼어들었죠. 배우자 카드 자동이체는 오늘부로 해지하겠습니다. 서류 주세요. 사위가 흘기 딸을 봤지만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구에서 도장 소리가 또각또각 이어졌고 화면에 찍히는 해지 요청 내역이 천천히 스크롤을 탔지요. 창구를 나오자 사위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돼요? 엄마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가끔은 이렇게까지 해야 시작이 보인다. 네가 진짜 책임질 마음이 있다면 숫자 앞에서 도망치지 마라. 사위가 말문이 막혔고 딸은 어깨를 한번 크게 들이쉬더니 길게 내뱉었어요. 숨이 조금 가벼워졌는지 표정이 달라지더군요. 저녁, 엄마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가게 플래너 자석판을 붙였습니다. 왼쪽에는 필수 지출 주거 공과금 식비 통신 보험, 오른쪽에는 변동 지출 의복 여가 경조사 차량, 각 항목 옆엔 다음 자동이체 날짜와 금액을 적을 칸이 있었고 빨간 펜으로 포르쉐 관련 지출 금지라고 선명히 쓰였죠. 딸이 쑥스레 웃었어요. 엄마 진짜 군대식이네. 한 달만 하자. 눈으로 보면 마음이 흔들려도 손은 덜 나간다. 며칠이 지나자 작지만 확실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일 저녁 사위가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 늘었고 주말 외식 대신 집밥이 돌아왔어요. 장보기 영수증에는 할인 품목 표시가 많아졌고 딸 통장엔 2월 잔액이라는 작은 숫자가 남더군요. 그럼에도 사위의 표정엔 때때로 비어있는 허세가 떠다녔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이웃의 시선을 의식해 차키를 돌리려다 말고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빈손으로 올라오는 일이 잦아졌지요. 엄마는 일부러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체면의 빈틈을 스스로 보게 두려는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사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전에 그가 큰 소리치던 모임의 누군가였지요. 이번 건 투자자 쪽에서 빠졌어. 다음에 보자. 짧은 통화가 끝나자 사위 어깨가 스르르 내려앉았고 그가 식탁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장모님, 제가 좀 바보 같았나 봐요. 엄마는 고개를 저었죠. 바보였던 적도 있고 겁쟁이였던 적도 있지. 이제부터 어떤 사람이 될지만 남았다. 그날 밤 딸이 모닝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차 앞으로도 그냥 타도 괜찮지? 괜찮고 말고 네가 네 두 발로 세운 삶이면 차는 그냥 덤이다. 사위가 조심스레 말을 붙였어요. 당분간 대중교통 타도 돼요. 저도 다시 시작해 볼게요.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고 말끝을 부드럽게 내렸습니다. 말로만 시작하지 말고 내일 아침부터 움직여라. 이력서 업데이트하고 약속부터 정리하고. 다음 날 새벽 부엌등만 켜진 집에서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습니다. 커피포트가 끓는 소리, 식탁 위 플래너의 빨간 줄, 그리고 투명 파일 속에 가지런히 꽂힌 해지 확인서. 엄마는 서랍을 닫으며 마음속으로 한 가지를 다짐했어요. 이번엔 절대로 곧이라는 말에 속지 않겠다고, 숫자와 서류, 그리고 행동으로만 믿겠다고. 딸은 도시락통에 반찬을 나누어 담았고 사위는 노트북을 켜서 빈 이력서 파일을 열었지요. 커서가 반짝이며 첫 줄을 재촉했어요. 그 작은 빛 아래 세 사람의 숨이 조금씩 맞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딸은 퇴근길에 집 앞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긁는 순간 단말기 화면에 빨간 글자가 떴죠. 잔액 부족.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급히 체크카드로 바꿔 결제했지만 그 순간의 굴욕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딸은 가방 속에서 카드 명세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페이지마다 가득한 금액들, 그중 절반 이상이 자동차 리스료와 보험, 주유비였지요. 손끝이 떨리며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이게 다 내가 감당한 거였구나. 엄마는 거실 소파에서 바늘을 내려놓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얘야, 무슨 일이니? 딸은 더는 숨길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내가 모은 돈은 하나도 없어. 다 빠져나가고 매달 마이너스로 시작해. 엄마는 말없이 손을 내밀어 딸의 머리를 쓸어내렸습니다. 그러다 주방 서랍에서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내더니 딸 앞에 놓았어요. 안에는 은행 독촉장 몇 장이 들어 있었죠. 그 중엔 심지어 법적 절차 착수 예정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문서도 있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편함에 있더구나. 며느리 이름으로 발송된 거지만 실상은 사위 빚이지. 딸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시각 사위는 거실에 들어서며 아무렇지 않게 외쳤습니다. 오늘은 내가 치킨 시켰어. 포르쉐 몰고 다니면 피곤하다니까. 오늘은 좀 즐겨야지. 엄마는 차갑게 응수했죠. 즐길 돈은 있니? 고지서부터 봤어야지. 사위는 잠시 얼어붙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변명했습니다. 장모님, 사업하다 보면 빚도 투자예요. 이번만 넘기면. 엄마는 손가락으로 독촉장을 탁 치며 말했습니다. 빚이 투자라면 이 독촉장은 성공 증명서냐? 딸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남은 거실은 숨 막히는 정적뿐이었지요. 엄마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사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딸과 내게 준 건 허세뿐이야. 빚에 허세를 덧칠하면 결국 썩는다. 사위는 말이 막힌 듯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방에 들어가 엎드려 울고 있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얘야, 이제는 네가 사는 집이 아니라 빚이 널 삼키고 있구나. 그냥 참지만 말고 우리 같이 길을 찾아보자. 딸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엄마, 나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가 그 사람 체면을 깎아내리는 게 아닐까 두려워서. 체면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다. 네 어깨에 얹는 게 아니고. 다음 날 엄마는 직접 은행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차근차근 물었죠. 연체가 3달이면 어떤 절차가 시작되나요? 직원은 무표정하게 답했습니다. 신용 등급 하락, 압류 절차, 카드 사용 정지 등이 뒤따릅니다. 연체자가 부부일 경우 배우자 명의로 연결된 자산도 심사에 들어갑니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짐했습니다. 이제 더는 모른 척하지 않으리라.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말했지요. 다음 주 안에 변호사 상담 받아보자. 빚이 내 이름으로 번지지 않게 막아야 한다. 딸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깊어가자 사위는 방에 틀어박혀 휴대폰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통화 속 목소리는 초조했죠. 조금만 더 시간 줘. 이번엔 진짜 정리할 수 있어. 엄마는 방문 앞에서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았거든요. 토요일 저녁 사위가 가족들을 불러내 외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쏜다. 장모님도 같이 가시죠. 좋은 고깃집 예약해놨어요. 엄마는 잠시 망설였지만 딸이 억지로 웃으며 따라 나서자 함께 식당으로 향했지요.
고깃집 입구에서부터 사위는 손님들 앞에 서서 유난히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긴 내가 단골이에요. 사장님, 오늘 최고급으로 부탁드려요. 식당 안은 불판 위에서 고기가 지글거리는 소리와 손님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사위는 와인 대신 소주를 시켰지만 병째로 들고는 능청스럽게 자랑을 늘어놨습니다. 내가 요즘 거래처 몇 군데 더 늘리고 있어서 정신이 없어. 장모님, 곧 포르쉐 말고 더 좋은 차로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테이블의 손님들까지 흘끗 돌아보는 순간 사위는 더 기세등등해졌지요. 하지만 계산대 앞에 섰을 때 그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카드를 내밀고도 손끝이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단말기에서 승인 불가라는 짧은 문구가 번쩍 뜨자 그는 재빨리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아내 카드로 결제해. 내 카드 한도 조정 중이라서 딸은 이미 익숙하다는 듯 자기 카드를 내밀었고 단말기가 승인음을 내자 직원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수증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엄마 눈에는 모든 장면이 생생히 새겨졌습니다. 돌아오는 길, 사위는 모르는 척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 고기 괜찮았죠? 역시 내가 아는 집은 다르다니까. 엄마는 창밖만 바라보며 짧게 대답했어요. 네가 아는 집은 좋은데 계산은 딸이 했더군. 사위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이내 껄껄 웃으며 넘겼습니다. 가정은 팀워크죠. 뭐 형편 따라 서로 돕는 거고. 엄마는 그 웃음을 바라보다 속으로 생각했지요. 돕는 게 아니라 기대고만 있는 거다. 집에 돌아온 뒤 엄마는 주방에 앉아 고깃집 영수증을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고깃값, 주류, 서비스 요금까지 합쳐 10몇만 원. 그 금액은 딸 월급에서 또 빠져나갈 것이고 사위는 체면 하나 지켰다는 듯 태연할 겁니다. 잠시 후 딸이 물컵을 들고 와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좀 모른 척 해줘. 그 사람, 밖에서는 꼭 잘난 척을 해야 직성이 풀리니까. 엄마는 딸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모른 척 해준 대가가 내 어깨 아니니 내 웃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딸은 아무 말도 못한 채 고개를 떨궜습니다. 불빛 아래 그녀의 눈자위는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손끝은 영수증 모서리를 구기고 있었지요. 그날 밤 엄마는 방으로 들어가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포르쉐의 번쩍임이 마치 조롱처럼 느껴졌습니다. 겉만 화려한 저 빛이 언제 꺼질까? 그때 딸은 얼마나 더 닫혀 있을까? 일요일 오후 집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딸은 주방에서 조용히 반찬을 만들고 있었고 사위는 거실 소파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으로 주식 시세를 훑고 있었지요. 엄마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마음을 굳혔습니다. 사위야,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엄마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사위는 잠시 놀란 듯 고개를 돌리더니 무심한 척 웃으며 대답했죠. 네, 장모님, 무슨 일이세요? 혹시 투자 얘기? 요즘 좋은 자리 많습니다. 엄마는 거실 테이블 위에 준비해둔 계산기와 고지서 봉투를 탁 펼쳐 놓았습니다. 전기세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자동차 리스 명세서, 카드 명세서, 이거 다 봐라. 누구 이름으로 돼 있는지 사위는 슬쩍 딸을 바라봤지만 딸은 이미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아, 장모님, 그거 다 일시적인 겁니다. 제가 곧 엄마는 말을 끊었습니다. 곧, 곧, 곧. 네가 말하는 곧이 벌써 몇 달째냐. 내 포르쉐가 반짝이는 동안 우리 딸은 매일 모닝에서 한숨을 내쉬고 있다. 사위는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억지 미소로 버텼습니다. 요즘 세상은 이미지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가라면 차도 하나쯤 있어야. 엄마는 손바닥으로 테이블을 탁 치며 단호하게 말했죠. 남자는 차로 평가받지 않는다. 책임으로 평가받는다. 네가 지고 있는 건 책임이 아니라 빚이다. 순간 사위의 얼굴에 억눌린 분노가 스쳤습니다. 장모님, 너무 심하시네요. 제가 얼마나 노력하는데. 노력은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숫자로 보여라. 이 독촉장에 내 이름 말고 누구 이름이 찍혀 있나 똑똑히 봐라. 엄마는 붉은 도장이 찍힌 고지서를 사위 눈앞에 내밀었습니다. 거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딸은 숨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 긴장했고 사위는 땀을 닦으며 애써 웃음을 지었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엄마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내 편이 아니다. 내 딸의 청춘을 갉아먹는 건 내 포르쉐가 아니라 내 무책임이다. 그날 밤 사위는 혼자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휴대폰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 나왔고 딸은 부엌 식탁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엄마는 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지요. 얘야, 내가 지켜줄게. 이번엔 그냥 넘기지 않는다. 창밖 주차장에 세워진 포르쉐의 번쩍임은 여전히 눈부셨지만 그 안에 담긴 허상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평일 저녁 집 앞 주차장에서 소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가 창문을 열어 내려다 보니 낯선 남자 둘이 사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박서방, 언제까지 미룰 겁니까? 이번 달도 못 갚으면 우리도 절차 밟을 수밖에 없어요. 사위는 땀을 훔치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조금만 더, 곧 큰 계약이 있어서 그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남자들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만 몇 번째예요. 지금 포르쉐 굴릴 때가 아니라 상황부터 수습하세요. 엄마는 급히 계단을 내려가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사위는 두 손을 흔들며 애써 웃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죠. 장모님 오셨네. 걱정 마세요. 다 정리되는 문제라. 엄마는 차갑게 말을 잘랐습니다. 정리라니, 정리가 아니라 무너지는 거다. 네가 만든 허상 위에서 딸이 쓰러지고 있다는 걸 아느냐. 남자들이 돌아간 뒤에도 주차장 공기는 싸늘했습니다. 사위는 한숨을 쉬며 차 문을 열었지만 순간 엔진 경고등이 깜빡이더군요. 정기 점검조차 미뤄온 탓이었죠. 이럴 줄 알았으면. 사위의 중얼거림은 힘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의 회사 동료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팀장님, 오늘 은행 앞에서 뵀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딸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행에서 연체 독촉장을 상담받는 장면을 동료에게 들킨 것이었죠. 회사 안에 소문이 퍼질까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확신했습니다. 허세는 이미 깨지고 있다.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밤이 깊자 거실엔 세 사람만 남았습니다.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일 다 봤다. 이제는 내 눈앞에서 거짓말하지 마라. 사위는 고개를 떨군 채 변명도 못했습니다. 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네가 할 일은 단 하나다. 빚부터 인정하고 허세를 버려라. 내 딸을 더는 내 체면의 방패로 세우지 마라. 사위는 그제야 무너진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 속엔 아직도 두려움과 미련이 남아 있었지요. 일요일 아침 집안 공기가 묘하게 팽팽했습니다. 엄마는 거실 테이블에 노트와 펜을 꺼내놓고 사위를 불렀습니다. 앉아라. 오늘은 내 얘기를 좀 들어야겠다. 사위는 눈치를 보며 맞은편에 앉았죠.
딸은 부엌에서 조용히 설거지를 하다 엄마의 단호한 목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사위야, 네가 지금까지 뭘 지켜왔는지 말해보거라. 저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엄마는 손을 탁 내리쳤습니다. 열심히? 열심이라는 게 차 굴리며 체면 차리는 거냐? 내 입에서 책임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더군. 사위는 얼굴이 붉어졌다가 창백해졌습니다. 장모님, 사업하려면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사람을 끌어올 수 있고, 사람을 끌어온 게 아니라 빚을 끌어왔지. 내 아내가 몇 달 동안 카드 명세서 보며 잠 못 이룬 건 알고나 있니? 딸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는 사위를 똑바로 바라보며 이어갔습니다. 내가 내 나이엔 남편 잃고 홀로 애새 키웠다. 돈도 권력도 없었지만 빚은 지지 않았다. 밥은 굶어도 빚은 안 남겼지. 그게 책임이다. 거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사위는 무심코 손가락을 꼼지락거리다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잘해보고 싶었어요. 남들 앞에서 작아 보이기 싫어서. 그래서 큰 소리치고 차라도 몰면 내가 대단해 보일 줄 알았죠. 엄마는 한숨을 내쉬며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말했습니다. 네, 포르쉐는 내 거 아니다. 빚쟁이 거다. 하지만 내 아내의 땀은 진짜다. 네가 살려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내 아내의 웃음이다. 그 순간 딸이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 왜 엄마가 대신해 줘야 해? 왜 나한텐 한 번도 책임진다는 말을 안 했어? 사위는 그제야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제라도 고치겠다. 엄마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한켠에 서 있는 검은 포르쉐가 아직도 번쩍이고 있었지만 그 빛은 더 이상 화려하게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겁고 공허한 그림자처럼 느껴졌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라. 오늘부터다. 내 딸이 더는 울지 않게 해라. 사위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림 속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작은 결심이 비치고 있었지요. 며칠 후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포르쉐가 회사 앞 주차장에서 견인차에 실려가는 장면을 딸이 동료들 앞에서 목격하게 된 것이죠. 저거 팀장님 차 아니에요? 동료의 속삭임에 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실상은 사위의 명의였지만 매달 돈을 대던 건 딸이었으니 결국 그 수치도 함께 짊어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현관 앞에 무너져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다 들켰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엄마는 조용히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창피한 건 네가 아니라 책임을 회피한 그 사람이지. 너는 부끄러울 게 없다. 사위는 방 안에서 이 모든 얘기를 듣고 있었지만 도무지 나올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방문을 열고 나와 무겁게 입을 열었죠. 차, 압류됐어. 카드 연체 때문에. 목소리는 바닥에 닿을 만큼 낮고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는 차갑게 말했어요. 허세의 끝이 드디어 드러났구나. 이제 숨을 구멍도 없다. 사위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저 정말 바보였어요. 그 차만 있으면 내가 대단해 보일 줄 알았는데 결국 남는 건 빚뿐이네요. 그의 눈가가 젖어들었고 손등에 떨어진 눈물이 카펫 위로 번졌습니다. 딸은 그 모습을 보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매일 버스비 아끼려고 점심도 제대로 안 먹었어. 그런데 넌 체면 때문에 포르쉐라니. 도대체 누굴 위한 체면이었는데?
사위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한참 만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다 책임질게. 일자리부터 알아보겠다. 다시는 내 돈 한 푼도 쓰지 않겠다. 엄마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아주 작은 연민이 스쳤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기회는 지금밖에 없다. 행동으로 보여라. 내 딸의 삶을 되돌릴 수는 없어도 더 망치지 않게는 할 수 있다. 그날 밤 사위는 노트북을 열고 오랜만에 채용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이력서에 빈칸을 채워 넣으면서도 손끝은 떨렸습니다. 허세로 가득 찼던 지난 시간과는 전혀 다른 현실적인 숫자와 경력들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옆에서 딸은 모닝 차키를 만지작거리며 말했습니다. 차 없어도 돼. 나 혼자 감당하는 게 더 힘들었으니까 같이 걸어가면 돼. 사위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체면이 아닌 진심으로 고개를 숙인 순간이었죠. 엄마는 부엌등 불빛 아래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허세는 무너졌지만 이제는 다시 세워야 할 때구나.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몇 달이 흘렀습니다. 포르쉐가 사라진 집 앞 주차장엔 이제 작은 모닝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처음엔 사위가 주차장 앞을 서성이며 허전한 눈빛을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허전함은 조금씩 다른 감정으로 채워졌습니다. 사위는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 이력서를 보내고 면접을 다녔습니다. 처음엔 떨어지기 일쑤였고 얇은 정장을 입고 지하철에 매달려 다니는 게 낯설어 어깨가 움츠러들곤 했죠. 하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던 딸은 차분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 이번엔 보여주려고가 아니라 진짜 네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면 돼. 엄마는 부엌 식탁 위에 적어둔 가게 플래너 옆에 사위 월급일이라는 작은 메모를 붙여두었습니다. 처음 받은 봉투엔 적지 않은 세금과 적금 명세서가 함께 있었지만 사위의 얼굴은 오히려 환하게 빛났습니다. 장모님, 비록 많지는 않지만 제 힘으로 번 돈입니다. 엄마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죠. 그래, 이제야 남자의 얼굴이 보인다. 딸도 조금씩 여유를 되찾았습니다. 퇴근길에 모닝 핸들을 잡으며 흥얼거리던 노랫소리가 돌아왔고 주말이면 세 식구가 함께 시장을 돌며 손수장을 봤습니다. 싱크대 앞에서 장바구니를 풀며 함께 웃는 순간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한 풍경이었지요. 어느 저녁 세 사람은 함께 밥상에 둘러 앉았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식탁을 감싸고 구운 고등어의 고소한 향이 퍼졌습니다. 사위는 숟가락을 들기 전 조심스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다시는 허세로 살지 않겠습니다. 제 두 손으로 아내와 이 가정을 지켜내겠습니다.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차가 없어도 괜찮다. 체면 없어도 괜찮다. 하지만 네 책임은 절대 사라지면 안 된다. 그 책임이 내 아내를 웃게 하고 우리 모두를 살게 하는 거다. 딸은 눈가가 젖어들었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이제야 우리 집에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아. 그 말에 사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창밖에 서 있는 낡은 모닝은 더 이상 초라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의 웃음과 따뜻한 밥상이 그 차보다 훨씬 값지고 빛나는 삶을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세 사람은 그렇게 허세 대신 진심을, 체면 대신 책임을, 그리고 돈 대신 서로의 마음을 지켜내며 다시 시작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그 안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을 따뜻함이 남아 있었지요.